매년 느끼는 거지만 찬바람이 불 때 면접을 준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리필의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첫 면접이었던 2021학년도의 면접 준비와 그 이후에 2022학년도 면접 준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며 우리의 준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공통점이 있다면 글로써 혹은 말로써 나를 어필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여 1단계에 합격했다면 최종 합격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서 내가 왜 뽑혀야 하는지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단계, 면접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면접의 준비는 절대적인 비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면접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님들의 말씀, 인터뷰, 그리고 합격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비대면 면접, 블라인드 합격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1단계 합격자와 면접 준비의 이유, 그리고 2022학년도 면접 준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비대면 면접과 블라인드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를 2021학년도 바로 위에 학년부터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대학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상 업로드였고 비대면 화상 면접이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의 시행으로 출신 고교 및 완벽한 서류로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반영하여 서류를 판단하겠다고 작년에 대학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한 합격생과 불합격생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발생시켰을까요? 영상 업로드의 경우는 고대나 연대, 면접 업로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고대나 연대를 쓰는 친구들보다는 도전적으로 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은 특히나 더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업로드로 인해 변별력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렸고 결국 면접으로 뒤집고자 하는 학생들은 합격을 보장받긴 어려웠습니다. 비대면 면접의 경우는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이크의 증폭,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답답함, 카메라의 각도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되었고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과 준비된 친구들의 양극화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블라인드의 작용은 우수한 일반고와 빈약한 특목고를 확실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면접에서도 본인이 실제로 한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으나 이것을 잘 말하는 학생들과 잘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양극화도 심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들을 보면 정말 하지 않은 활동들이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다시 조사해 봐야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을 많이 못해도 이해해주겠다, 반영하겠다 라고 작년에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나만 반영된 것도 아니고 나의 경쟁자들도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학교에서 코로나19로 활동 많이 안 해도 봐준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웠을 경쟁자들에게 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부터 면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는 자기소개서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는 매년 더 명확해질 것이며 생활기록부는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앞으로의 생활기록부엔 전공을 위해서 혹은 학교 평가 방식에 맞춰서 유의미한 생활기록부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제2장 1단계 합격과 면접의 중요성입니다. 선생님, 그럼 면접을 잘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 1단계에서 합격을 하면 충분히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올해 경희대의 경쟁률입니다. 경희대의 경우는 이번 연도에 4배수라는 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의 경우 3배수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왜 4배수를 선발하려 했을까요? 면접이 중요했다면 가천대처럼 면접의 비중을 50%를 둬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경희대학교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1단계의 4배수라면 서울캠은 2,608명, 글로벌 캠퍼스는 2,248명을 1차로 선발합니다. 이 인원을 전부 다 면접에 보고 싶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만약 성적과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면 기존 3배수에서 충분히 인원을 선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희대가 4배수로 늘리고 30%의 비율을 유지한 것은 서울캠 기준으로 2,608명 중에서 1등도 꼴찌도 생활기록부가 좋고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생활기록부, 이 우수한 생활기록부를 정말 너가 했어? 진짜로 했어? 이런 학생들을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얼마나 오고 싶어? 를 물어보는 게 면접의 기본이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해당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고 싶다는 것인데, 이렇게 학교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면접에서 합격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합격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평가 항목을 잘 이해하고 해당되는 점수를 잘 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인성만 완전 좋아, 나 완전 착해, 인성만 주구장창 말한다고 해도 경희대학교 기준으로는 50점밖에 줄 수가 없겠고 건국대 기준으로는 200점밖에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답변의 전공성이 부족하다면 탈락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답변에서 발전 가능성을 어필하거나 발전 가능성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훌륭하게 하셨다면 이렇게 건국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멋진 답변을 준비하더라도 평가하는 평가자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갈 대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의 면접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니까 학교별로 면접 영상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면접 방법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서울대나 이렇게 중앙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면 면접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연세대의 경우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 진행된다고 하고, 본교는 방문하지만 정해진 장소에서 비대면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외에 수많은 학교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교 홈페이지 혹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조차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르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비대면 화상 면접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비대면 화상 면접의 경우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면 승산은 있겠지만 만약 일반 면접이 업로드 면접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한다면 면접의 비중이 그만큼 약해지니까 코로나가 더 안 터지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는 줌 또는 화상을 통한, 즉 컴퓨터를 보고 말하는 연습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면접 방법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3장 면접 질문과 면접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출문제들을 풀곤 합니다. 면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내가 가고자 하는 전형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파악해서 나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면접 질문을 뽑아야 됩니다. 빅토리 입시 랩에서도 이와 같이 4개의 파트로 나누어 면접 질문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공에 해당하는 시사 문제 또한 같이 준비해 주신다면 실생활에 필요한 인재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출 문제의 경우는 학교 해당 홈페이지나 혹은 가이드북에서 발췌할 수 있을 겁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는 내가 전공에 관련해서 노력한 활동 등을 찾아주시고 그것을 왜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사 문제 같은 경우는 빅토리 입시랩의 블로그를 활용하거나 뉴스를 보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면접 질문을 생성할 때에는 최대한 많은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많은 면접 질문을 생성해 놓는다면 내 서류에서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이 보이실 것이고 그만큼 면접에서 자신감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최대한 많은 질문을 찾아보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조금 고생스럽겠지만요. 면접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면접의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면접 답변 속에서 학교에서 평가하고픈 인성과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등이 반드시 나와야겠습니다. 아무리 전공성이 뛰어나도 평가 항목에서 10점밖에 주지 않는다면 10점짜리 면접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면접 답변의 길이입니다. 흔히 압박 면접, 공격 면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면접관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정해진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님들께서 이런 활동은 왜 했나?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은 면접관님들이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이미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접관님들은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활동 어떻게 했는데 무엇을 느껴서 지금 너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답변의 길이는 1분 30초에서 2분 사이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평소 머릿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직접 입을 열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입이 터져야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답변은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는 말투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어. 내가 이만큼이나 알고 있어. 나 겁나 똑똑해. 라고 할지라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지식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등 말투에서 그 사람의 마인드가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까지 공부했어요가 아니라 이런 점들을 공부하며 제 부족한 지식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량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면접을 보는 이유는 바로 서류 신뢰도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인상입니다. 첫 느낌이고요. 이 서류 신뢰도와 첫 인상은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나뉘는데요.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우리 학교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면접관님들도 학생들도 속으로 성적 맞춰져 왔습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1.0등급이 3등급 대학교에 지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해 본다면 다른 3등급 대학교도 많은데 왜 꼭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학과에 와서 뭐 공부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통상적인 대답을 피하셔야겠죠. 저는 평소 경영학에 관심이 많아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첫 문장을 말하는 것보다는 만약 본인의 생활기록부 속에서 경영학에 대한 공통된 역량을 찾아 말해주는 것이 서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다국적 기업의 기업 전략을 위주로 생기부에 작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건 어떨까요? 국제 경영 속 다국적 기업의 기업 전략을 공부하며 경영학에 관심을 키웠습니다. 라는 문장을 첫 문장에 말하는 것이 서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경영학 준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모두 다 다른 이유로 경영학을 준비했을 겁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국제 경영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프로젝트 기획에 대해서, 난민 보호를 위해서 등등등 이렇게 수많은 이유로 경영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본인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제 경영을 위해 달려왔던 학생이 갑자기 평소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 라고 문장을 시작해버린다면 그 면접은 그 첫인상은 신뢰가 가지 않는 면접이 될 것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면접은 의구심을 가지고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꼬리 질문을 다 대답하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첫 인상을 가릴 이 지원 동기라는 첫 번째 질문부터 잘 꿰매야 하고 그 첫 단추는 합격의 첫 단추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빅토리 입시렘은 면접이 빠른 순서대로 주요 대학 위주로 면접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학교별 특징과 면접 기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면접 질문들과 면접 답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 면접 주의사항 및 합격을 위한 마인드 세팅에 대한 면접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영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면접 연습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수능 최저와 면접뿐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면접 준비해서 내가 왜 뽑혀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